2027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특강 독서에 사회문화 5강입니다. 사회문화 5강의 요 문제풀이죠. 문제풀이 봅시다. 이거 뭐 크게 어려웠던 거는 없었던 것 같은데 1번 뭐 전개 방식, 2번 내용 일치, 3번 뭐 추론 좀 들어가네. 이거 내용 일치네요, 그죠? 내용 일치. 4번 적용 추론. 5번은 이제 그 어휘. 별로 뭐 어려웠던 게 없었던 것 같고, 다만 요거 3번 풀 때 요거 이제 그 형법, 그죠? 민법, 요거 조금 구분해야지 문제가 좀 풀린다. 그죠? 또 이따 3번 할 때 볼 거고, 1번부터 하나씩 봅시다. 1번부터 봅시다.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전개 방식 문제네요. 그죠? 답 5번 봅시다. 답 5번. 답부터 봅시다. 글의 화제에 대해서. 글의 화제가 뭐죠? 글의 화제? 이 지금 여기에 이제 글의 전체적인 화제는, 전체적인 화제가 뭐였습니까? 이거 차고송금이죠. 그죠? 차고송금. 뭐 차고송금을 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그게 이제 주된 화제였죠. 그죠? 차고송금에 대한 얘기였다. 차고송금에 대해서, 글의 화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 주체들이 갈등하는 모습. 여러 주체가 뭐가 있죠? 여러 주체가 이제 여기 이제 송금인, 돈을 잘못 보낸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수취인, 돈을 받은 사람이죠. 그죠? 원래 자기 건 아닌데, 그죠? 자기가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은행, 그 중간에 중재자 은행, 그죠? 요 이제 세 명이 이제 그 주체겠지. 그죠? 뭐 연관된 일이잖아요. 이거 차고송금에 연관된 주체들이다. 얘들이 이제 갈등을 했나? 갈등? 일단 뭐 갈등을 할 수는 있지. 그죠? 갈등할 수는 있지. 왜냐하면 잘못 보낸 사람이 있고,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 이제 송금인이죠. 그죠? 송금인, 차고송금인. 근데 그 연락을 받고 내가 그 자기 게 아닌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나 못 주겠는데? 이렇게 하는 그 수취인. 그죠? 얘는 나쁜 놈. 얘들 둘이가 갈등할 수가 있겠죠? 갈등할 수 있게. 그래가지고 이거 재판 걸어가지고 이기고 그러지 않았나? 그죠? 판례가 있네요. 2021년에 차고송금 사건에서 A라는 사람과 나쁜 놈 이수치인 얘들 둘이가 이제 그 재판을 했네. 그러면 갈등했네. 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갈등하는 모습이 이제 구체적 사례를 판례 재판으로 이제 그 설명을 했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 참, 이게 좀, 그래요. 이제 문제가 좀 별로죠. 그죠? 이거 갈등하는 모습을 재판해가지고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구만. 재판하는 어떤 사례로 들지 않았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는 이제 갈등, A라는 사람과 이제 그 수취인이라는 사람이 직접 갈등하는 모습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수취인이랑 만나가지고 거기서 말싸움을 하고 멱살을 잡고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갈등하는 모습을 구체적인 사례로 보여준 게 아니다.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수밖에 없죠. 일단 재판을 했다 그러면은 갈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한 어떤 묘사는 없었다. 그 A라는 사람이 수취인을 만나가지고 멱살을 잡고 그런 게 찾아가서 멱살 잡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은행 자체가 이제 그 주소를 안 알려주니까, 전화번호도 안 알려주고 하는 거니까, 둘 간에 직접적인 어떤 그 갈등 관계는 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어떤 관점에서 이제 그 답이 5번이다. 이런 얘기인데, 별로 썩 좋은 느낌이 안 들죠? 그죠? 이런 문제는. 어쨌든 그렇다. 답은 5번입니다. 그죠? 갈등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답은 5번이다. 오케이. 그렇게 문제가 풀리고, 1번부터 봅시다. 글의 화제에 해당하는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글의 화제가 뭐였죠? 차고송금이죠. 차고송금의 용어 개념 설명이 있었나? 용어에 대한 개념 설명 여기 있네. 그죠? 차고송금은 이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경우다. 그죠? 용어 개념 설명이 있었네. 맞고. 그다음에 이제 글의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률 조항. 법률 조항 있었죠. 민법 700 몇 조로 하지 않았나? 741조. 이 조항은 어쩌고 내용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걸 다 보여줬네요. 그죠? 조항을 제시했고, 오케이, 맞고. 3번. 특정 판례를 사례로 제시했다.
그죠? 특정 판례가 있죠, 그죠? 특정 판례, 대표적인 판례로 2021년에 차고송금 사건, 요게 이제 재판이 있었네. 예, 그걸 이제 판례를 사례로 제시했고, 맞고, 글의 내용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그렇지, 당연하지. 그러니까 뭐, 글에 있는 내용 중에 어떤 뭐, 독자에 대한 이해를 안 돕고 있는 글이 있나요? 그죠? 이 뒤쪽은 무조건 맞죠, 그죠? 무조건 맞습니다, 그죠? 특정 판례가 사례로 제시됐느냐 안 됐느냐, 요게 핵심이었고, 요건 맞다. 그다음 뒤에 거는 하나만 하는 소리다, 그죠? 4번, 글의 화제가 갖는 의미를 개인적 차원과 글의 화제가 갖는 의미, 그러니까 차고성금에 관한 의미, 그죠? 걔네들이 갖는 의미가 개인적 차원과 공공 차원으로 이제 구분하여서 제시하고 있다. 뭐 이런 언급을 했었죠, 그죠? 이렇게. 개인적 차원에서는 좀 신중해라. 좀 정신 좀 차리고 돈을 보내라. 그죠? 그다음에 이제 공공 차원에서는 좀 제도적으로 만약에 차고 송금할 때 뭐 실수했겠지, 당연히. 그죠? 실수로 보내는 거니까. 그랬을 때 조금 이제 제도를 좀 편리하게 좀 돈을 찾을 수 있게 제도적으로 좀 어떻게 좀 하자. 응?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해가지고 제시한다. 오케이? 그죠? 맞네요. 그죠? 5번. 뭐 좀 찝찝하지만 뭐 답은 5번이다. 오케이. 2번 넘어갑시다. 2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걸 골라라. 내용 일치하는 걸, 내용 일치 문제네요. 답 2번이에요. 답 5번이에요. 5번 봅시다. 차고 송금한 송금인이 신청을 했다. 차고 송금한 송금이 돈을 잘못 보내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어디다가 신청해? 예금보험공사니까, 신청을 은행은 안내를 하죠. 그죠? 예금보험공사가 이런 일을 하는데, 혹시 전화 한번 해볼래요? 은행에서 얘기를 하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예금보험공사에 이제 신청을 한 거야. 그죠? 신청이 있을 경우에, 예금보험공사는 이제 그때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죠? 조건 3개가 맞아지면, 그죠? 수취인에게 자진으로 돌려줄 것을 안내하지. 그죠? 수취인에게 수취인 전화번호는 은행에서 알려줍니다. 근데 수취인 전화번호를 송금인에게 직접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에 알려주는 거지. 그럼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지. 야, 그거 잘못 보낸 것 같은데 돈 돌려주세요. 안내를 했죠, 그죠? 너 이거 불응하면 너 그냥 손해배상 때리는 경우가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이게 이제 불응하면 나 못 부르겠는데 안 줄 건데 막 이렇게 하면 법원에다가, 그죠? 차고 송금에 대해서 이제 지급 명령을 이제 신청하는 거지. 법원한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법원에서 야, 돈 돌려줘. 지급 명령을, 그죠? 수취인에게 때리는 겁니다. 근데 법원 명령이란 게 이제 말이잖아요, 그죠? 입만 터는 거잖아.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법원 명령 받고도 난 안 줄 건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 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불이행 시에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손해배상이나 이제 반환 명령 요까지는 이제 민법에 해당해가지고 뭐 깜방하고 이런 건 아닌데, 이거 이제 불이행할 경우에 드디어 이제 가압류가 들어, 강제 집행이 들어, 가압류. 이게 뭐 노란 딱지 붙인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가압류 들어, 자동차, 부동산 이런 거 가압류를 해요, 그죠? 부동산, 아파트 이런 거, 그죠? 가압류를 해가지고 법원에서 경매에 때려가지고 팔아버려. 그럼 팔면 돈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 돈 가지고 이제 주는 거지, 그죠? 또 이런 집행 과정에서 막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막 팔에 막 문신 있어가지고 막 방해하고 이러면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그죠? 요건 이제 민법이고, 요건 이제 형법은 벌금, 구속, 징역 이런 게 이제 직접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게 형법이고, 민법, 민사상에서는 끼켜봐야 이제 법원 명령, 입으로 입 터는 것밖에 없는데, 입 터는 거를 안 지켰을 때 이제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다니, 응?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뭐 그랬다, 그죠? 이거 말은 맞네, 그죠? 이에 대해 불응 시에 이제 법원에 차고 송금에 대한 지급 명령을 신청한다, 그죠? 이거 본문에도 뭐 똑같은 내용이 있었죠. 2-5 2-5가 어딨나? 2-5가 있네. 예금보험공사가, 그죠? 지원 계정을 통해서 이제 채권을 매입해가지고, 채권을 매입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죠?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채권이라는 게 어떤 행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죠? 그걸 매입했으니까 누가 매입했다?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했으니까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뜯어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거야. 그래가지고 수취인에게 돈 내라 임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권리를 얘가 가졌으니까. 수취인에게 자신을 돌려줄 것을 안내한다. 만약에 불응했을 때 법원에게 이제 꼬발라가지고 그죠? 지급 명령을 이제 신청해가지고 지급 명령이 떨어지는 거지. 야, 돈 갚아 법원에서 얘기하면 돈은 이제 그 갚는데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이런 걸 뺏어가지고 경매 붙여가지고 팔아버려. 그죠? 팔아버리고 그 돈 가지고 이제 갚아준다. 그죠? 그 이제 그 하는 과정에서 막 반항하고 막 난리치면은 체포할 수도 있다. 그죠? 이해됐죠? 이건 이제 본문에 그대로 있는 거네. 내용 일치였고 1번부터 봅시다. 1번. 왜 틀렸는지. 1번. 은행은 차고 송금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주체. 에이, 여기서부터 틀렸네. 적극적 주체가 아니죠. 적극적 주체가 안 되는 거야. 뭐 안 돼. 은행은 소극적으로 막 아유 그거 어떡하지 뭐 이게 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화번호 알려달라 그러면 안 알려. 그거 알려주면 안 돼요. 내가 직접 찾아가서 얘기할 테니까 전화번호 내가 주소 알려주세요. 전화 못 알려줘요. 왜? 개인정보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죠? 개인정보 4-2, 그죠? 그런 거 알려주면 안 돼요, 그죠?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전화번호, 주소 이런 거 못 알려준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은행이 직접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좀 돈 좀 갚아줘요? 돈 좀 돌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안내하는 수밖에 없지, 그죠? 그래갖고, 돈 안 갚는다든, 안 돌려준다는데요? 이렇게 알려주는 수밖에 없죠, 그죠? 그 대신에, 좀 적극적으로,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그 송금인에게 잘못 송금한 사람에게 안내를 해가지고 이 송금인이 이 예금보험공사에다가 딱 신청을 해. 신청을 하게 신청 요건이 세 개가 딱 맞아 떨어지면 예금보험공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 예금보험공사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은행은 완전히 그냥 팔 걷고 나서가지고 얘를 도와준다. 그죠?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못 움직입니다. 그죠? 적극적으로 못 움직입니다. 적극적인 주체가 안 된다. 그죠? 수취인에게 반환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죠. 그죠? 강제로 반환을 할 수 없어요. 못 뜯어냅니다. 그죠? 이렇게만 되면 뭐 편할 것 같은데 문제 자기 고객에 있는 돈을 은행이 마음대로 막 뺏고 이렇게 하면은 위험한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그죠? 이거 좀 강제로 뺏어가지고 주면 되지 않느냐 하겠지만 만약에 그런 게 허용이 된다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일이 커질 수가 있지. 개인의 어떤 재산을 은행이 지들 마음대로 하니까 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이제 그 권력들과 이제 정치 권력들과 이제 막 연관되면서 그 사람의 재산을 마음대로 막 그죠? 은행이 마음대로 막 넣고 빼고 하면 안 되지, 그죠? 그렇다. 하여튼 답은 1번이 틀렸네요, 그죠? 1번 틀렸다.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그죠? 2번 봅시다. 2번. 차고송금이 발생한 후에 일정 시간 이내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네. 그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 거기서 이제 그 요건이 있었죠, 그죠? 신청 요건. 그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에 해당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 5억 이상, 5만 원 이상 1억 이하, 그 다음에 1년 이내 시간,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나 돈 안 준다고 이제 버팅겼을 때, 요 세 가지 조건이 맞아졌을 때 이제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뭔 얘기냐면, 차고송금이 발생한 후에 일정 시간 내에 이제 신고를 하면은 그냥 뭐 자동적으로 돈을 찾아진다. 그거 아니죠. 그죠? 특별한 절차 없이 은행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온갖 절차들이 필요한 거지.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져가지고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제 가동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이제 은행이랑 손잡고 전화 걸어가지고 야야 돈 좀 자진으로 돌려줘라고 했는데 불응하게 되면 이제 법원에까지 막 법원 끌어들여가지고 법원에게, 그죠? 지급명령 신청해가지고 막 돈 뜯어내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또 뭐 반항하고 그러면 또 법원에서 좀 아파트하고 자동차하고 막 가압류 때리고 하여튼 온갖 절차들이 막 다 들어가는 거죠. 쉽지가 않습니다.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죠? 특별한 절차 없이 은행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보상할 수가 없습니다. 온갖 절차가 필요합니다. 틀렸죠. 3번. 차고송금이 발생했을 때
예. 차고 송금인이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지? 그러니까 이제 돈을 안 주겠다고 하면 민사소송 때려야 되겠지. 민사소송 걸어야 되겠지. 그죠? 하기 위해서는 차고 송금액이 최소 5만 원 이상이야. 아, 이건 아니지. 민사소송 하는 거는 3만 원이라도 할 수 있어요. 응? 만 원이라도 할 수 있어. 1,000원짜리, 5천 원이라도 할 수 있는 거야. 그죠? 민사소송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민사소송 하려면 변호사 사야 되잖아요. 변호사 사려면 몇백만 원 돈 들어가는데. 그죠? 1, 2만 5만 원, 뭐 3만 원, 4만 원이라도 괘씸해가지고 안 되겠어. 저놈 저거 그냥 민사소송 걸어가지고 돈을 뜯어내야 되겠어. 라고 했을 때는 변호사를 사가지고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괴롭히려면 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이 더 들지요, 그죠? 그 승소를 하게 되면 물론 뭐 변호사비도 받지만 하여튼 뭐 일도 복잡하고 이것 때문에 또 법원도 들락달락 경찰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시간도 들고 비용도 들고 그죠? 한다는 얘기였고 민사소송에서는 이제 그 5만 원 이하도 됩니다. 그죠? 되는데 5만 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거죠, 그죠? 이게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때 얘기 나왔잖아요. 5만 원 이상 1억 이하. 요거는 이제 민사소송이 아니고 제도화 내에 있는 거지, 그죠?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인 거지, 그죠? 민사소송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뭐 1,000원이라도 됩니다, 그죠? 1,000원이라도 된다. 1,000원이라도 가능하다. 틀렸고 4번 차고송금인이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하려면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하려면 세 가지 조건 필요하다 그랬죠, 아까, 그죠?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하는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매입해야 된다. 아니지. 응? 그러니까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하는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아니고 얘가 발행하지 않습니다. 이거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누가 원래 가지고 있습니까? 돈을 잘못 보낸 놈이 송금인이 가지고 있는 거지. 응?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 보낸 놈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송금인. 걔가 그런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뭐예요? 채권은 아까 말했듯이 채권이라는 거는 어떤 행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야, 부당이득 그거 돈 내놔, 반환해. 그렇게 그 행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다? 뭐 돈 잘못 보낸 놈. 그죠? 송금인이 가지고 있는 거지. 차고송금인이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이거를 예금보험공사가 매입을 하는 거지. 매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금보험공사가 그 권리를 갖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예금보험공사가 이 돈 안 돌려주겠다는 놈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야, 돈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왜? 얘가 그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그 얘기였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죠? 이 부분 채권. 그죠? 그러니까 예금보험공사가 어떤 지원으로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는 모양이지. 거기서 뭐 돈을 주고 사겠지, 그죠? 채권을 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원래 채권, 부당이득 반환 채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잘못 차고송금한 송금인. 얘가 이제 법적으로 이런 채권을 가지게 되지. 법적 근거는 뭐다? 이건데요, 민법이 있어. 741조에 있었잖아. 이 법적 조항으로 인해 가지고 이 채권을 얘가 자동적으로 갖게 됐는데. 그거를 이제 예금보험공사가 이제 매입을 하는 거지. 야, 그거 내가 그 권리 나한테 줘봐봐. 이라고 이 권리를 가지고 이 돈 떼먹는 놈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돈 내놔라. 내가 그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부당이득 반환 제도입니다, 그죠? 반환 지원 제도입니다. 채권을 매입하는 거 맞는 예금보험공사가 매입을 하고, 그죠? 얘들이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원래 누가 가지고 있었다? 차고송금인이 가지고 있었다, 그죠? 그 이해되죠? 답은 뭐 5번이고. 별로 어렵지가 않다, 그죠? 뭐 채권에 대한 얘기였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3번. 문제 3번 봅시다. 문제 3번. 윗글에 제시된 수취인, 이건 이제 수취인은 돈 받은 놈이죠, 그죠? 자기 계좌에 이제 꽁돈이 들어온 거야. 요 놈, 그죠? 돈을 안 돌려주는 그 놈이죠, 그죠? 요 놈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뭐 내용 일치네요. 답은 1번이죠. 답은 1번 봅시다. 수취인이 돈 받은 놈이, 그죠? 법률상 원인 없이 이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 돈을, 그러니까 자기 계좌에 돈이 들어와 있어. 그죠? 돈이 500만 원이 들어왔네? 근데 그걸 이제 이상하다, 이거 누구 돈이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 돈이 들어왔 아싸 이라고 돈을 써버리면
알면서 써버리면, 내 거 아닌 걸 알면서도 써버리면, 응? 그 악이기 때문에, 그죠? 악이기 때문에 이제 형사처벌 받을 수 있고 횡령죄로 가게 되고, 몰랐어, 그죠? 모를 수 있지. 그러니까 뭐 500만 원이 아니라 뭐 한 10만 원 정도라면 10만 원 있는지 없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 뭐 모르고다가 써버린 거, 그건 이제 선이기 때문에 그 형사처벌 안 하고 이제 그 민사처벌만 받는다. 그죠? 봅시다.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면 민법 741조에 대해서 이제 벌금형에 처벌받게 된다. 이게 이제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또 갈라지지. 그죠? 단순히 그냥 임의로 사용했다 그래가지고 민법에 걸리는 거 아니고, 또 이것도 말이 틀렸네. 벌금형에 처벌받게 되는 건 민법에 의해서 벌금형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법은 뭐냐면 민법과 형법을 한번 봅시다. 일단 민법은 뭐냐? 개인 간의 분쟁 해결을 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나쁜 놈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싸웠어. 그죠? 그 어떤 다양한 어떤 그 다툼이 있어. 그죠? 그러면 이 놈을 내가 민사 소송을 걸 수도 있고 형사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걸 수도 있고. 그죠? 둘 다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민사 소송을 걸게 되면 내가 얻는 이득이 뭐냐면은 사적 권리. 그러니까 봅시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라는 거, 민법의 기본 개념은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거고, 법원이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와 B가 이제 둘이서 싸웠어. 그죠? 어떤 갈등이 생겼어. 그러면은 법원이 보기에 A가 잘못했네, 아니면 B가 잘못했네, 이런 거 해주는 거지, 법적으로. 그죠? 이런 거 해주는 거고, 민법은. 그러니까 사적 권리 보호. 그죠? 개인 간의 어떤 권리 싸움인 거지. 이건 내가 권리인데, 이건 내가 권리인데. 그러니까 A, B가 싸울 때, 그때 민법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죠? 민사소송을 하는 거고. 이거 법원 이제 결정이 나게 되면, 그러니까 법원이 이제 A가 잘못했다, B가 잘못했다 결정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이제 명령을 하겠지. 그래갖고 야,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손해배상해. 아니면 뭐 돈 그거 반환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말을 법원 명령까지 하고 이제 그 이행을 하면 상관없는데, 이건 맞아, 나는 못하겠는데라고 하면 이제 법원이 강제 집행해가지고 가압류 때려가지고 그 법적으로 어떤 그 소속되어 있는 그 재산, 아파트, 집, 그다음에 뭐 자동차 이런 거 가압류 때려가지고 법원에서 팔아버립니다.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 손해배상하거나 이제 반환을 한다. 그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이렇게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방해하고 이질을 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그 얘기고. 형법은 뭐냐면은 형사소송을 걸었어.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걸지 형사소송을 걸지 변호사랑 상담을 해야지. 상담을 해가지고 둘 다 걸지 상담해. 이건 이제 깜빵 보내는 거지. 깜빵 보내는 거고, 이거는 깜빵 보내는 건 아니고 손해배상을 받는 겁니다. 그죠? 민법으로는. 그죠? 그러니까 형법 같은 경우는 이제 범죄 처벌 해가지고 이제 깜빵 국가가 직접 이제 이 범죄로 판명되면 깜빵에 쳐넣어버리는 겁니다. 국가가 직접 처벌하는 거. 그러니까 이 범죄자니까 이놈을 이제 공공질서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놈을 사회랑 격리시켜야 되겠다. 그죠? 그래가지고 좀 정신 참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래갖고 깜빵에 쳐넣어버리는 거죠, 그죠? 형사처벌은 뭐가 있냐? 벌금 때리거나, 뭐 좀 제가 좀 가벼운 벌금 때리거나, 그다음 구속, 뭐 아니면 징역, 그죠? 교도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형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벌금 때리고 구속하고 징역 이런 거고, 민법은 뭐다? 단순히 손해배상하라고 법원에서 명령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다툼이 있다 그러면 형사상 얘가 이제 그 어떤 뭐 법적으로 문제돼 가지고 이 범죄꾼이 될 것 같다, 범죄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형사소송을 때리고, 그럼 또 형사소송만 끝나는 게 아니라 돈도 뜯어내야 되겠다 싶을 때는 민사소송까지 동시에 거는 거지, 그죠? 이게 두 개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입니다. 그럼 다시 봅시다. 민법에 의해서 벌금형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본문에는 없잖아, 그죠? 본문에는 이런 게 없지.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민법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뭐다? 법원 명령입니다. 법원 명령. 그 법원에서 이제 법원에서 명령 때려가지고 야야 법원에서 손해배상해라라고 명령을 할 수 있지. 어기면 당연히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그죠? 그거까지 안 지키면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내용이 이제 본문에 있느냐?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이제 3문단에서는 민법에 대한 얘기고 4문단에서 형법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 뭐 횡령죄 어쩌고 나오지만 형사처벌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없어요, 그죠? 근데 형사처벌에는 이제 그 벌금, 구속, 그다음에 징역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야지, 그죠? 본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별로 안 좋죠, 그죠? 문제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죠? 그 민법과 형법을
알았어야 되는 거지. 이걸 알고 있어야지 문제가 풀리는 거죠. 그죠? 굉장히 안 좋죠, 문제가. 어쨌든 민법에 의해서는 벌금형을 때릴 수가 없다. 끽해봐야 그 이제 그 법원 명령, 그죠? 법원 명령이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였다, 그죠? 그리고 또 수취인이 이제 그 이 고의로 했는지, 고의로 했으면은 벌금형이나 아니면 징역, 그다음에 뭐 그죠? 이런 걸 받을 수가 있는 거지, 그죠? 형사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뭐 몰랐어. 뭐 내 은행에 좀 내 통장에 10만 원 들어왔는지 뭐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고의가 아니고 그냥 뭐 좀 그냥 뭐 이렇게 뭐 하다 보니 그냥 뭐 몰라서 썼다라고 하면 민사소송만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죠, 그죠? 너 돈 안 갚아주면 민사소송 걸 거야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민사소송에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었는데 선의였는데 돈을 썼어. 근데 나 돈 반환 못 하겠는데라고 했을 때는 민사소송 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알면서도 남의 건 거 알면서도 돈을 썼어. 그러면 이제 이게 횡령죄에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도 형사소송 걸어가지고 깜빵 보내고, 그 깜빵 보내면 나한테 뭐 남는 게 뭐야? 또 민사소송 걸어가지고 돈도 뜯어내야 되겠지, 그죠? 그런 겁니다, 그죠? 이해되죠? 이거 조금 복잡한가? 여기 있지 않나? 선의와 악의, 이거죠. 이거죠. 그러니까 선의일 경우에는 이게 몰랐을 경우에, 그죠? 민사 소송만 걸 수 있지. 그 선의로 돈을 써버렸어. 그런데 야, 돈 갚아라고 했는데 돈 난 못 주겠는데라고 했을 때 민사 소송 거는 거고, 민사 소송만 걸 수 있는 거고, 그죠? 근데 악의로, 그죠? 그러니까 막 알면서도 돈을 쓴 거야. 그런데도 돈을 안 갚아. 그러면 이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형사소송도 가능하고, 형사소송 걸어가지고 깜빵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민사소송도 동시에 걸어가지고 돈도 뜯어내고, 그죠? 악의했을 때는 형사처벌 플러스 민사소송. 그 다음에 선의했을 때는 형사처벌은 안 되지만 민사소송 걸어가지고 돈을 뜯어낼 수가 있다. 그죠? 이럴 겁니다. 이해됐죠? 그죠? 뭐 3-1, 3-1-, 3-1-1 이거 뭐 법문에서도 뭐 위치야 뭐 여기 있네. 법률상에 있던 조항이 있다라는 거 얘기했고, 또 벌금 처벌이라는 게 결국 이제 3-3-1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얘기였는데 별로 도움 안 되죠, 법문에서는. 그죠? 그 3문단 4문단 열심히 읽어봐야 이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죠? 이거 뭐 민법상이 벌금이 있는지 뭐 징역이 있는지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거. 그죠? 민법과 형법을 대충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문제가 풀린다. 그죠? 답은 1번이었고 2번부터 봅시다. 2번. 수취인이 자신의 계좌를 잘못 입금된 돈,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을 입금 즉시 반환했다. 수취인이 내가 돈을 받았죠, 그죠? 돈을 받은 놈이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을 즉시 반환했다. 이거 뭐 착한 사람이네. 반환해버렸네. 그러면 반환 이후에 민사상 및 형사상 책임은 당연히 지지 않아도 되는 거지. 잘했는데 착한 사람이네. 돈을 100만 원이 내 통장에 들어왔어. 이거 뭐지? 이래가지고 은행에 전화 걸어가지고 이거 내 거 아닌데요 라고 하면 이제 은행에다가 다시 100만 원 돌려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깔끔하게 끝나는 건데, 이거를 뭐 내 통장에 들어왔으니까 다 내 거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순간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민사상 형사상 그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지. 이건 뭐 당연히 상식적인 얘기지만 3-2에 뭐가 있나? 그죠? 수취인이 동의를 하는 거야. 그럼 간단하게 환급 절차가 이루어진다. 아주 심플하게 끝나는 거죠. 해결이 되는 건데, 이걸 뭐 무슨 내 통장에 들어왔으니까 내 거다, 내 계좌에 있는 거 다 내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순간 이제 문제가 생겨 골치 아파진다. 그죠? 그리고 민사소송을 걸든지 형사소송을 걸든지, 아니면 뭐 재판을 걸기는 조금 나 귀찮고 그렇다 싶을 때는 아까 말했듯이 뒤쪽에 나와 있는 요거 차고성금 반환 지원제도, 요걸 이용하든지. 요건 재판이 아니잖아요, 그죠? 요걸 이용하든지 방법이 있다. 또 봅시다. 3번. 수취인이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송금 실수임을 은행을 통해서 이제 고지를 받았어. 알았다는 얘기지. 이게 돈 받은 놈이, 그죠? 알았다는 얘기네. 아는 순간 수취인은 차고 송금된 돈을 맡고 있는 보관자로, 이제 법적으로 보관자가 되는 거지. 그죠? 이 보관자란 놈이 돈을 써버렸어. 그럼 횡령죄죠. 그죠? 이런 내용이 있었죠. 3-3에.
수취인은 은행을 통해서 이제 연락을 받으면, 그죠? 연락을 받았으니, 알았다는 얘기지. 그죠? 알게 되면 수취인은 타인의 돈을 잠깐 맡고 있는 보관자가 된다. 그죠? 보관자가 돈을 써버리면 안 되지. 그죠? 그럼 횡령죄가 된다. 맞고, 그죠? 4번. 수취인이 자신의 계좌에 갑작스럽게 입금된 금액을 자신의 정당한 수입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 예? 이거는 이제 선입니다. 선의. 그죠? 악의가 아니잖아. 내 거 아닌데라는 걸,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거 아닌데 돈 써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뭐 내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오해해가지고. 인출하는 거야. 수취인의 행동을 악의로 판단하기 어렵다. 그죠? 악의가 아닌 거지. 악의는, 내 거 아닌데, 100%의 내 거 아닌데, 이거. 아싸, 땡 잡았다. 이래가지고 돈을 써버리면, 악의로 쓴 거지. 그죠? 악의로 쓴 거지. 근데, 내 거겠지라고 손을 썼어. 그죠? 그러면 이제 악의가 아니라 이제 선이다. 그죠? 악의와 선의는 이제 3-4. 근데 선의와 악의가 있죠. 그죠? 선의는 몰랐다. 그죠? 악의는 알았는데도, 반환을 거부. 아니, 다 내 건데, 막 이렇게, 그죠? 아니면 이제 소비? 돈을 써버렸을 때. 이때가 이제 문제가 돼요. 이게 악이다. 그죠? 악이. 맞고. 그 다음에 5번. 수취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차고송금임을 인지한 상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차고송금임을 알았어. 그죠? 이거 내 거 아니네라고 이제 인지한 상태에서 이걸 사용했네? 이거 안 되지. 남의 걸 왜 쓴 거야? 그죠? 봅시다. 횡령죄가 성립하겠지. 그죠? 해가지고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이건 뭐 아까 똑같은 거네. 그죠? 3-3. 알고도 반환 거부해가지고 소비했을 경우 형사상 책임 성립하다. 그죠? 성립한다. 그죠? 3-3. 3-3이 또 뭐 있나? 맞죠. 횡령죄. 고의로 반환을 이제 거부하거나, 고의로, 그죠? 반환을 거부하거나, 이제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죠? 횡령죄가 되면 어떻게 된다? 횡령죄로 법원에서 너 횡령죄 맞아. 범죄자야. 라고 했을 때는 형사처벌이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좀 돈이 액수가 좀 적으면 벌금 내거나, 아니면, 돈이 좀 크다 그러면 이제 징역이나 깜빵 간다는 얘기죠. 그죠?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이해되죠? 답은 뭐 1번이었다. 4번 넘어갑시다. 4번. 4번 봅시다. 윗글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적용추론이네. 적용추론. 봅시다. 어떤 상황인지. A라는 사람이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가지고 지인에게 500만원 보내려고 했는데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좀 정신 차려야지. 그죠? 바람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잘못 송금됐다. 그러니까 계좌번호 보낼 때 이제 이름도 다 뜨고 해요. 이름도 다 뜨고 하는데 또 제대로 안 보고 그냥 막 누른 거지. 꾹꾹 눌러가지고. A는 해당 은행에 이제 전화를 했네. 그죠? 잘못 보낸 거 안 거야. 그죠? 자신이 송금 실수했으면 이제 알리고, 해당 계좌 주인의 이제, 해당 계좌 번호 어떤 주인의 이제 이름과 좀 연락처, 저름으로 좀 알려줄 것을 요구했는데, 은행은 안 주지,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는데, 은행 측은 A의 요구를 이제 거절하겠지, 당연히. 그죠?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 요걸 알려준 거지. 그니까,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요거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 있는데, 요거 한번 이용해 보실래요? 알려준 거야. 그죠? 이 제도를 통해 가지고 돈을 돌려 받을 것을 이제 안내했다. 안내했겠지. 한편, 은행 측은 이제 수취인 B에게, 이제 고 알려주고, 이제 은행이 이제 뒤에서 이제 전화를 한 거지. 수취인 B에게 전화해가지고, 돈 받은 놈이죠, 그죠? 은행, 자기 계좌에 돈이 들어온 거야. 그 놈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차고 돈 잘못 들어갔다. 알리고 이제 반환 의사를 물어봤어요. 언제까지 좀 다시 보내줄 수 있어요? 물어봤는데, 은행이, 그죠? 했는데, 수취인 B라는 놈이, 이에 대해서 이제 반환 거부, 난 또 안 돌려줄 건데, 막 이렇게 한 거야. 거부 의사를 밝혔어. 그래서 이제, 그것도 돈을 썼네? 인출해가지고 사용해버렸네?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이제 범죄네. 악의로 이제 돈을 쓴 거, 남의 돈을 인 걸 알면서도 썼잖아요. 횡령죄지, 그죠? 봅시다. 답은 4번. 적절하지 않은 거, 4번. A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A라는 놈이 지금 돈 잘못 보낸 놈이죠. 그게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신청했으면, 500만원이니까, 봅시다.
일단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500만 원이니까 되네, 해당되고. 그 다음에 그 시기, 송금 일로부터 1년 이내, 그렇지, 1년 이내니까 이것도 해당되네. 그 다음에 이놈이 돈 거부 의사, 그죠, 반환 거부 의사를 밝혔으니까 세 번째 조건도 해당이 되네, 그죠.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을 것, 그죠. 세 번째 조건, 세 가지 다 신청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겠네. 그러면 이제 예금보험공사가 움직이겠지, 그죠.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에 대해서 신청을 했으면 회수 비용 없이 500만 원을 모두 돌려받는다. 이게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행정적으로 뭘 이용했잖아요, 그죠. 예금보험공사 얘들은 뭐 땅 파서 장사하나? 물론 공무원이긴 한데, 그죠. 어떤 수익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공사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들도 이제 이렇게 막 일해가지고 회수 비용을 이제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회수하는데, 회수 비용을 공제한 후에 남은 돈을, 그죠, 차고송금에게 보내준다는 얘기지, 그죠. 회수 비용을 공제합니다, 그죠. 다 안 돌려줘. 500만 원 다 안 줍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어떤 비용이 들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뭐 한 100만 원 정도 까고 주겠지, 그죠. 돌려받을 수 있다. 틀렸죠, 그죠? 답 4번 틀렸고, 봅시다. 1번부터. A는 돈을 돌려주지 않는 수취인 B, 요놈은 나쁜 놈이죠. 요놈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뭐다? 민사냐? 형사냐? 민사죠, 그죠? 민사소송이죠, 그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법적 어떤 뭐 절차도 민법이 있었죠, 그죠? 민법. 민사. 민법, 요 법률. 741조 요걸 근거해 가지고 반환 소송을 민사 소송을 할 수 있다, 그죠? 오케이, 맞고. 여기 뭐 3-1에 뭐가 얘기가 나와 있나? 3-1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죠?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민사 소송 할 수 있죠. 이건 액수랑 민사 소송하는 건 액수랑 상관없어요. 5만 원 이하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다만 뭐 변호사 고용하고 그러면 변호사비 한 백만 원 정도 나가지, 그죠? 2번, 은행 측이 A에게 수취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알려주면 안 되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데, 그러면. 알려주었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가 되겠다, 그죠? 은행 측이 이 수취인 A에게 야, 이거 그 주소하고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까 찾아가서 해결하세요, 이게 하지 않는다니.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안 알려준다. 이렇기 때문에 좀 소극적이죠, 그죠? 소극적으로. 4-2가 어딨냐? 개인정보보호법, 그죠? 이런 것 때문에 막 좀 송금인에게 좀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막 이래 막 돈 찾아서 안 준다는 얘기죠, 그냥. 소극적인 느낌이 든다. 근데 이제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알려준다. 오케이, 그죠? 오케이. 3번. 은행 측이 만약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뭐 중요하냐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의 그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알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일부러 돈을 싹 보내는 거지. 그래갖고 내가 잘못 보냈는데요 해가지고 그 사람 전화번호, 이름, 주소 딱 알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죠? 그냥 뭐 좀 알려주지, 그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 게 세상에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3번.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스토킹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법만 탓할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거 뭐 쓸데없는 법이구만, 그게 아니에요, 그죠? 3번. 은행 측이 수취인 B, 이 나쁜 놈이죠. 이 나쁜 놈에게 돈을 받은 놈이죠. 요 놈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차고송금 사실 알려줬어. 알린 것. 그거는 금융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한 일이다, 그죠? 돈을 어떻게 강제로 뜯어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은행은. 그냥 단순히 이제 그 금융 소비자 보호 차원. 누구를 보호한다? 수취인 돈 받은 놈, 요놈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A죠. 잘못 보낸 사람을 이제 보호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본문에도 있었죠. 본문에도 있네. 금융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수취인에게 연락해가지고 이제 반환 의사, 신고 절차 이런 걸 알려준다는 얘기죠, 그죠? 돈을 좀 반환할 건가요? 물어보고, 나 안 돌려줄 거야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 끊는 거죠, 그죠? 그 정도밖에 못 한다, 은행은.
맞다, 그죠? 금융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제 한 일이 맞다. 맞고, 4번이 답이고, 5번. 수취인 B, 이 나쁜 놈이죠. 이 놈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차고 송금된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인출해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예? 이거 아는 순간 보관자, 법적으로 보관자가 되고, 그죠? 남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보관자가 되고, 남의 물건인 걸 알면서도 썼기 때문에 횡령이지. 횡령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액수가 좀 작으면은 뭐 벌금형, 좀 많이 크다 싶으면 이제 뭐 징역형이 되겠죠. 체포가 되고, 이런 내용이 3-3-1, 얘는 형사처벌 될 수 있다, 그죠? 이 보관자가 되고, 고의로 반환을 이제 거부하거나 돈을 임의로 사용했을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복원하는 자가 반환을 거부하고 사용했을 경우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죠? 단순 내용 일치로 풀어도 되고 이해해서 풀어도 됩니다. 그죠? 이런 거 있고 또 넘어가서 5번. 5번이 어휘 문제인가? 5번 봅시다. 5번. 문맥상 이제 기억과 이제 의미가 가장 가까운 걸 골라라. 기억이 이 문단에 있구나. 기억이 회수에 이제 드는 행정적 노력 비용. 그러니까 비용과 노력이 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뭐가 든다? 노력과 비용. 노력과 비용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찾으면 되는 거지. 어떤 축에 든다, 범위에 든다는 얘기고 노력과 비용 아니죠, 그죠? 품. 노력 비용이네. 답 2번이네요, 그죠? 단풍이 들었다. 단풍 노력 비용 아니고. 동아리에 들었다. 동아리 노력 비용 아니고. 가뭄도 노력 비용. 가뭄이 들었다. 노력 비용 아니죠. 노력 비용과 가장 비슷한 게 이제 품이다. 품. 그죠? 2번. 뭐 쉽게 찾아집니다. 뭐 요렇게 문제가 이제 풀렸죠. 다음은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3번이 좀 별로 문제가 안 좋았죠. 그죠? 문제가 별로 민법과 형법을 구분할 수 있어야지 문제가 풀린다. 그렇네. 문제가 있네요. 그죠? 네, 여기까지 보고 다음 영상으로 또 넘어갑시다.